저희가 해외 교육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도 교육이 처한 현실이나 교육 정책들은 닮아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또는 우리와는 다른 교육 정책으로 풀어가는 슬기로운 지혜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나라의 교육 정책 사례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네. 캐나다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선진국에 반열에 있는 국가죠. 네. 캐나다에도 뭐 어떤 교육적인 어려움들이 있나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은 무척 넓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민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이민 오시는 이민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 해에 이민자가 무려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만 명? 놀랍게도 무려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면 저희 지방의 웬만한 도시급의 인구가 매년 이민해 온다라는 거네요. 와.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가정의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민자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교육 정책이나 어떤 교육 과정이나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운영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에서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반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런 다양성 교육,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 다문화 교육보다 훨씬 더 이제 와닿는 교육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소수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이게 캐나다의 이제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캐나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13개 관할 구역에서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국가, 경제적 상황 또는 출생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이민해 온 그러니까 어떤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줬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활동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내에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을 받고요. 학교에서는 사회 과목 교육 과정 혹은 반차별 프로그램, 다문화 주간 등의 수업 내외를 망라한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과 수업 내뿐만 아니라 어떤 교과 수업 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일 수도 있고 방과후 교육 활동일 수도 있는데 이 전반에서 문화 다양성, 문화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다. 그럼 한번 실제 수업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사회 과목에서는 핵심 주제로 국가 정체성, 시민성 교육, 다문화주의를 포함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과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가르친다라는 말. 그렇죠. 우리의 좀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도 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반차별 반편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을 그럼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는 6월 27일을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학생과 교사가 자신의 출신 국가 전통 의상을 입고 여러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문화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캐나다만 생각해가 아니라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 혹은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정체성도 존중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문화의 날로 제 어떠면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런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기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봉사활동, 교사 교육을 좀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부의 문화자문위원회 이런 활동 계획을 제출해서 별도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온타리오주에 이제 신규 유입된 이민자 수는 22만 명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수치죠. 이런 이민자 현황, 사실은 공교육 현장에서는 전학생이 왔는데 사실 어느 나라에서 왔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육하기가. 어떤 이제 온타리오주만의 특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전에 우선은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 존중에 의한 반차별,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과연 적절하게 담았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과 포용성이라는 그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교육 과정을 사전에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 초등학교 2학년 사회 과목에서 참 특이해요. 유대교 성인식, 이슬람교 공휴일인 이드, 중국의 설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명절의 의미와 이때 어떤 각 나라의 어떤 행사나 의례들을 비교해 봤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정체성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양함을 존중해줬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교육 과정을 사전 검수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학교 운영회가 있죠. 이 학교 운영회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또 점검하나요? 그러니까 이 학교 이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학교 운영이에요, 그렇죠. 운영이에요. 예, 이런 형평성과 포용성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지역 공동체 그룹 등과 이런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나라 이제 출신 국가에 따른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이민자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향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각 나라의 특색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파트너십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그 가정들 전체가 캐나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회 정서적인 심리적인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톨릭 지역 학교와 공동체 멘토링, 체험학습을 운영을 한다거나 필리핀계 이민자 공동체와 이런 리더십 멘토링, 여름 캠프, 스케이트 체험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도 입국 자녀가 많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곤란함을 겪는 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시사점을 얻을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만 교육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체험이 가장 좋거든요. 지역사회 이런 다문화 센터라든가 이런 이민자 이런 공동체랑 같이 협력해서 봉사활동 체험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도 교사들이 어떤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실제 수업 운영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사들의 역량 강화의 지원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 선생님 온타리오주 말고 또 이제 매니토바주를 얘기했거든요. 매니토바주의 교육부,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교육청이죠. 여기서는 여러 문화 및 언어 집단을 모아서 문화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키워드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과 학교의 시스템 및 교육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원팀, 여기서는 인력 훈련팀이라고 했거든요. 그 훈련팀이 어떤 18가지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희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까지 필수 과목, 어떤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했는지 아세요? 근데 전 학년에 걸쳐서 민주주의 및 글로벌 사회 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 이슈, 시민권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중요성,
시민성들의 주요 주제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저희가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차별하면 안 돼, 그들을 존중해야 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다문화 학생들이 캐나다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학생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이제 6학년 사회 커리큘럼에서 단순히 다문화에 대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가난, 노숙자, 원주민, 빈부격차와 관련된 이제 시민성 교육, 형평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 이런 차별 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과 이런 다양한 학생들 발표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 교육과정인 측면, 지역사회 전문기관이나 어떤 커뮤니티와의 연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았고 저희는 또 그 부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어떤 약자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캐나다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 시민성, 지속 가능한 발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는 거, 교육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전 여기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법이나 이런 게 잘 제정돼 있었고 유초 중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성 있게 이런 다문화 교육, 포용성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면 또 저는 또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 부러웠던 점이 있어요. 뭘까요? 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인천에도 다문화 학생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도 네.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교육 과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 단위의 특색 있는 다문화 정책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게 지금 저는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라고 해서 어떤 국가적인 처한 상황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 어떤 중도 입국 자녀들 혹은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니죠. 해외 이제 시민권이나 이제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면 이제 어떤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닌 그런 경우들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서울의 특정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선족 그리고 이제 중국 출신의 이제 제교포들이 주로 사는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특수성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육 자치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지방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갖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지원해야 될 방향이 조금씩은 다 틀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런 교육 정책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방향성이 의미 깊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런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자, 뭐 60%가 안 된다는 뉴스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는 이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격차 해소에 위해서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